2025년 2월 24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짜가 잘못됐네요. 지난 금요일 미국 쪽에서 약세가 좀 이어졌죠. 뭐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캐시우드 CEO는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몇 가지의 지표가 경제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 이슈는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3대 지수를 모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세는 맞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41,802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이전 고점이 작년이었죠. 작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결국은 19,1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흐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은 다음에 뭐 빅테크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S&P 500 비슷한 흐름이 나오겠죠.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박스권 1차적인 지지선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5,960포인트, 70포인트 부근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흐름을 보게 되면 종가상으로 5,850포인트가 이탈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악재가 뭐 이어진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흐름은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지수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국내 지수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뭐 263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40포인트죠. 정확하게 4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264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승세가 이어지는 몇 가지 요인 중에서는 공매도가 없어요. 근데 한 달 뒤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되고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목들 분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하락 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785포인트대까지의 상승을 염두를 좀 해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785포인트보다는 780포인트 전후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무역 대표부회가 중국의 해양물류 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선사 및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추진한다. 그 가격이 14억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갈 때 아마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다 제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일본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국내 조선 관련주가 상승한 후에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조선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나왔던 게 조선주 고점 논란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더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해당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액침 냉각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가 수랭식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한국 파트너 물색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삼성 공조도 역시 테마로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 삼성 공조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쪽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래픽 장치 블랙엘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P 등 뭐 휴레패커드죠. 글로벌 기업과 수랭식 냉각 시스템에서 협력을 해왔는데,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공급사를 찾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앞서 블랙웰의 발열 등 기술적 결함으로 고객사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발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뭐 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적 발표 시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뭐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난 금요일 날 뭐 큰 폭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체크를 또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저점 통과 분석,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있는데, 뭐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뭐 흐름은 나쁘진 않은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쪽에 납품 얘기가 오늘 또 나왔는데, 테슬라가 목표 주가를 지금 대폭적으로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수혜가 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혜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더 있죠. 그 이유가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중고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대요. 테슬라 중고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있죠. 유럽에서도 판매 부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 부진이나 중고에 대한 거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이슈죠. 정치 참여. 이것 때문에 지금 미운털이 좀 박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2차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판매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하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테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데, 뭐 EV 에너지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도 국내에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정치 관련주는 최근에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약세가 이어졌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반도체 및 IT 대표주가 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드렸던 대로 서비스 PMI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7이죠. 매그니피센트 7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도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관련주들 약세인데, 오늘 뭐 미국 쪽에서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일 미국 상승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도 받는 가능성이 있으니 갭상승한 종목 외에는 뭐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바이비트에서 2조 가량 코인을 해킹 당했다. 이게 뭐 북한이죠. 북한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파로 인해서 국내에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광물 협정 히토리죠. 히토리 50%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안 줄 수가 없죠.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 뭐 소문이나 들리는 거 확인해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40대에서 50대 전쟁하고 20대는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간 되면 20대를 지금 쓸 수밖에 없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구 분포 통계도를 보게 되면 남자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대가 굉장히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대마저 죽게 되면 이제 10대가 올라오기는 하겠죠.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선 20대와 30대가 많아야지 인구 성장이 되는 거죠. 인구 성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20대와 30대가 많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10대 이하에서 30대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이제 성인인데 이게 그 활성화가 되려면 거의 뭐 100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 나토 가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나토 가입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는 20년 정도 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연기를 하겠다. 뭐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확인해 보게 되면 우호적 환경 조성에 따른 리레이팅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릴레이팅이든 우호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가격 인상이죠. 가격 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선순환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가격이 올라가서 음식 업종 상승을 하더라도 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면 금리 문제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인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물류 쪽으로 보시게 되면 HMM이나 현대글로비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뭐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방향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HLB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제약, HLB, 생명과학, HLB 그룹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제이오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주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3% 이상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건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종목만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버티는 종목들은 여전히 뭐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택입니다. 원택이 오늘 뭐 3% 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1월 달에 관심 종목이었고요. 1월 7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상승 후에 조정받고, 상승 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은 7,3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오늘 3%대 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지금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니고 2월 6일 날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됐어요. 이때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고, 지지가 나오는 곳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3,000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인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23,00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월 10날 워닝 머티리얼즈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아마 이날이 됐을 거, 2월 10 요날이겠네요. 요날 저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 전후 그렇죠, 관심 종목으로 잡혔고, 매수 타이밍이 2월 17일 요날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 부근이 22,300원 정도 됐는데, 뭐 이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좀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버텨보고 내일 시장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왜 오늘까지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뭐 외국인 쪽에서 매도는 하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됐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조정, 그 다음에 거래량 동반되고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이것도 역시 뭐 3%대 약세를 좀 보였다가 2%대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인데, 지지가 33,000원 부근이에요. 33,000원 부근이 지지인데 여기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대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앞서 원택의 경우는 다울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올해 되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향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10,000원 정도 하향으로 했습니다. 1,000원 하향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네오이즈, 교보증권에서 목표가를 28,000원을 유지를 했는데, 피해 거짓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 이슈가 좀 있었던 건데, 뭐 상승한 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코미코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지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탈하는 모습 나와서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버티실 분들은 아무리 버티신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저가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43,000원 전후고요. 여기마저 이탈하게 되면 36,000원대인데, 그래서 요거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조정 받을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온 시스템이 올라가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윗꼬리 만들었고요. 이 윗꼬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거래량 터지고 여기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일부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원 시스템이 공조 전문 회사죠.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삼성 공조도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뭐 폭을 넓힌다면 한원 시스템도 그런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정도 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 이상, 3% 이상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사말미늄. 지금 동시호가잖아요. 동시호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3% 이상 움직이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종목이네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종목이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사말미늄, 파인, 엠텍 이 종목들이 3% 이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내일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넴텍은 전 고점 돌파를 했었고 이때가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잡아놨는데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 지금은 전 고점 부근이죠. 즉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처에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매수 타이밍이 2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2월 18일 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내일 정도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13,100원 13,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한 3% 되겠죠. 3%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말미늄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이때까지는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마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분봉 한번 볼게요. 올라가다가 조정받아서 관심 안 갖고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 갖고 매수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타이밍은 나왔고 만약에 내일 정도에 나는 그러면 사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더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말미늄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2차전지에 엮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크가 안 돼 갖고요.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한 세 종목이 나왔어요. 세 종목이 나왔는데 이 중에 두 종목만 볼게요. 왜냐면 한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하락 실적이 하락해요. 뭐 종목 얘기해드리자면 TCC 요거 실적이 안 좋습니다. 타이밍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로투세븐이 오늘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6,400원 돌파 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7,300원, 7,300원에서 7,35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6,400원 돌파 시 손절가 6,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가 7,300원에서 7,350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NK 글로벌입니다. 전 고점이 이렇게 있죠. 살짝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3,965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를 체크를 하면 손절가가 한 3%에서 한 5%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에서 5%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JNK 글로벌보다는 제로투세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장일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장일 마감을 했으니 좀 더 보게 되면 그래도 막판에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5%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0.35%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참고로 0.5%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방송 시작할 때 거의 이 가격이었죠. 2641포인트 정도였는데 한 4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한 거고요. 코스닥도 뭐 더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11시부터 바닥 찍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785포인트대까지 상승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볼만한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 저는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해 보고 내일 국내 증시 확인해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